효과적인 손놀림은 상대방의 몰입도를 높이면서 발표자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14강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핵심 제스처. 여러분, 13강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핵심 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시선 처리는 잘하고 계시죠? 제스처 하면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휘자의 손놀림이죠. 지휘자의 손놀림을 잘 관찰을 하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움직이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손놀림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지휘를 하는 모습이란 거대한 장관입니다. 지휘자의 손놀림을 보면서 이런 제스처를 스피치에 접목을 한다면 얼마나 멋진 스피치가 될까? 상상만 해도 멋진 풍경입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당장 멋진 제스처를 사용을 하면서 발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가슴에서 막 생깁니다. 효과적인 손놀림은 상대방의 몰입도를 높이면서 발표자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제스처는 상대에게 말하는 사람의 자신감의 의지를 보여주며 열정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말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새롭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좋은 말과 고운 말이 몸에 배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에 제스처로 표현을 할 때 말이 전달이 잘 됩니다. 누구나 제스처의 중요성을 알면서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몸집 언어 중에서 효과적인 제스처는 어떻게 사용을 할 때 설득력 있는지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입으로 말을 하고 손으로 그림을 그리자. 스피치 강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입으로 말을 하고 손으로 그림을 그려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연단에 서서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제스처를 사용하려면 어색합니다. 그만큼 제스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말같이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제스처도 노력을 한다면 내 맘대로 갖고 노는 게 제스처입니다. 제스처가 안 되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말만 하는 사람이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사용하는 감각기관의 역할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각 11%, 시각 83%, 후각 3.5%, 미각 1.5%, 촉각 1%. 이만큼 시각적인 수단의 도움 없이는 이야기를 할 경우 11% 정도밖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발표자의 말을 통해서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제스처입니다. 방송인 이사도시를 보면 말을 하면서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온몸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만큼 제스처로 인해서 말의 생동감을 불어넣고 살아있는 말을 전달을 합니다. 똑바로 서서 강의를 한다면 본인도 힘들지만 청중도 지루해 할 것이죠. 평상시에 제스처를 사용하자.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는 습관을 조금만 고치면 당신도 제스처의 달인이 됩니다. 입으로 말을 할 때 손도 같이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당신의 스피치가 돋보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둘째, 손만 움직인다고 다 제스처는 아니다. 수강생 중에 발표 시간이 되면 손을 가만히 있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왜 그렇게 손을 움직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을 움직이라고 해서 제스처를 나름대로 했는데 이것은 제스처가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것은 제스처가 아니라 사람은 말을 할 때 불안감을 손을 움직이면서 해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본인의 나쁜 습관이죠. 그렇습니다. 발표 도중 양손에 고정되어 있거나 손놀림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움직이면서 발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즉 습관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올바른 제스처로 그림을 그릴 때까지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하는데 본인의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좋은 제스처는 입말과 손으로 그리는 그림이 동일시 되어야 좋은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 따로 손 따로 노는 제스처는 오히려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고정 자세로 말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스처 중 모양이 지나치게 단조롭거나 한 가지의 제스처만 계속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은 무의미하죠. 그림도 한 가지 색으로 그리면 단조롭듯이 제스처도 다양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스처가 말의 내용에 따라서 그림이 너무 많아도 좋지가 않고 제스처는 문장에 맞는 모양에 맞게 제스처를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제스처가 좋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온몸을 말하듯이 생동감 있으면서 웅장하게 제스처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스처는 전신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자. 무용수가 대형 거울 앞에서 춤을 춥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 입에서 감탄사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춤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여서 몸을 움직이는 거죠. 무용수는 춤 동작 하나를 익힐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기까지 수십 번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합니다.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익혀지면 다음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이렇듯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연습을 하고 나서 무대에 올라갑니다. 무대는 연습 없이 올라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스처를 만드는 방법은 전신 거울을 보고 말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무가가 안무를 짜듯이 스스로 제스처를 만들며 독특한 제스처가 됩니다. 마음에 드는 제스처가 있으면 내 손에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도록 연습을 하세요. 제스처의 자연스러운 연습을 100번 정도 해야 몸에 젖어듭니다. 그러면 제스처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스처는 메시지의 전달력과 이해력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손을 균형 있게 사용을 하면서 제스처의 모양을 다양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은 말의 내용에 따라 크기 조절을 적절하게 잘해야 하며 청중의 숫자에 따라 제스처의 크기 조절을 적절하게 표현을 합니다. 제스처를 사용할 때 손의 위치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제스처를 제자리로 걷어들이는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지 생각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몸집 언어 제스처는 제2의 언어입니다. 그만큼 말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감초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제스처를 표현할 때 입으로 말을 하고 손으로 그림을 그리자. 그럴 때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스피치가 됩니다. 손만 움직인다고 다 제스처는 아니며 당신의 손놀림을 살펴보고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보세요. 게다가 제스처의 사용 기법을 배우고 익혀서 연습 끝에 제스처의 달인이 되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시청자 여러분, 이한분 TV는 여러분과 함께 교화 상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